그리고 지난 그 1월에 체포영장 집행 1년의 과정 속에서 대통령 경호처 특히 김성훈 차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막아섰을 때 그때는 개입 안 했겠느냐.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 뭐 그걸 못 막냐, 경호처에서 그걸 못 막냐, 뭐 총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거. 그때 문제가 됐던 김성훈 차장이 지금 최근에 파면 처분을 받은 이후에 그 김성훈 차장 혹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인사혁신처에 징계에 불복해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나 잘릴 수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모르겠어요. 본인은 30년간 복무했던 공직자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라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근무했던 공직자가 왜 그랬대요? 네. 그 정도의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잘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저는 뭐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예. 근데 경호처의 징계 관련하니까 이 말씀 한번 드려야 될 예. 게 있을 것 같아요. 해임 당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예, 그분 좋은 분이에요. 남. 예.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경찰 체포 집행할 때 네. 미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체포나 이런 데 유혈 사태가 나지 않게끔 그런 협조를 하려고 했던 분인데 이제 김성훈 차장이 그때 징계위를 소집해가지고 해임을 그렇죠. 의결해버렸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예. 진짜 파렴치한 게 뭐냐면 해임 의결을 하게 되면은 인사권자가 그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의결된 대로. 예. 이건 인사권자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요. 인사권자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무조건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마치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하면 대통령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김성훈이 의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사인을 안 하고 나간 겁니다. 그때 한덕수 최상목 다 안 했죠. 안 하고 나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남아 있고 그걸 누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그럼 이재명 거부할 수 대통령이 없는 사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이건 맥인 겁니다. 그러네요. 일부러 사인 안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인을 해줘야 인사소청을 하든 뭐 하든 해서 그 부당성을 다퉈서 예. 복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이 사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직도 지금 못하고 이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대기 발령돼 가지고 경호처의 모 건물에 예전에 박정훈 대령님처럼 그냥 혼자서. 책상 하나 있는 거기에 홀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계십니다. 이분을 좀 어떻게 빨리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절차가 개입될 수는 없는 건가요?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해서 해임하고 난 뒤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 말고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여튼간에 뭐 기발한 어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좀 빨리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아서 이거 자꾸 말씀드리는 수면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방향에 좀 집중해서 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생깁니다. 자꾸 있게 돼요. 예. 이게 제가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소방관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살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몇 년간 아예 방치해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니까 후속 조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동안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정부가 정상적인 작동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져서 김성훈, 이광우 이런 사람들의 뭐 자신들이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이 뉴스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 남부장이라는 이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없었으면요 진짜로 유혈 사태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1차 체포영장 공수처에서 냈던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막아선 이후에 실패했었잖아요. 체포에. 네. 그 이후에 2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때 이분이 뭐 말하자면 내부자죠. 유혈 사태 등을 막기 위해서 누구도 다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네. 관련해서 정보들을 경찰 쪽에 전해주면서 공익제보죠. 네. 조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2차 체포 집행이 성공했을 때는 생각보다 쉽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우려보다는. 이제 공익 제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민감한 정보는 이분은 그렇죠. 이제 넘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내가 한 것은 협의다. 유혈 사태가 나지 않도록 체포영장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뚫리고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영웅입니다. 그분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생활인일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 분 나오신 김에 뭐 이게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뉴스였지만 그 김건희 씨 여러 어록들이 탄생하고 있잖아요. 그 뭐 3대 어록으로는 출석할 때 얘기했던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만나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며칠 전에 했던 내가 죽어야 네. 남편이 산다 뭐 네. 등의 어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
요새는 그 특검 그 조사실에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계속 무슨 말 했는지 뉴스는 나옵니다. 이게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나오니까 겁이 나서 진술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김건희 씨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검찰에 출석하면 그 결과가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명태균 씨,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명태균 씨와 같은 인터뷰 실력과 화법을 가진 사람이 어쨌든 뒤에서 힘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등장했을 때 흔히 말하는 은둔 고수잖아요. 예. 그들의 표현이라면. 제야의 고수. 네, 은둔 고수인데 나왔는데 정말 동네 아저씨예요. 말도 횡설수설하고 뭔가 뭔지 포인트인지는 모르겠고 다만 몇 가지 말이 되는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이 빨리 내려와야 한다. 유준석이 통일 대통령이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뭐 그들 보수 진영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 그런 것만 걷어내고 나면 이 사람도 다 돈에 쪼들리고 돈 달라고 하고 돈 안 되니까 공천으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월급을 매달 10원 한 자리 안 틀리고 받게끔 하고. 그렇죠. 예. 네.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JTBC에 어제 나왔던 전성배 씨 인터뷰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도 네. 없었어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뭐 윤석열에 비하면 더 나은 사람일처럼 보이지만 하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국사를 논하고 있었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데 예. 그동안의 관성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뒤에서 마쿠에서 뭘 했을 때 뭔가가 움직이긴 했었잖아요. 예. 코바나 컨텐츠부터 아마 이 사람의 성공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대기업이 쭉 줄 서서 남편의 권력을 보고 대기업의 그 후원을 쭉 줄 세우고 자기가 남편을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보니까 그 타성에 젖어서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인터뷰해도 저렇게 인터뷰해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예. 때문에 이런 횡설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약간 자기가 뮤지컬 배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뮤지컬이요? 네,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연극이고 실제로 그 연기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진짜 비련의 대표 주인공. 연구인까지 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관객에 이렇게 비춰져야지 이 사람들을 홀릴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하는 것 같고 아직도 홀려줄 거다. 속아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바라는 바가 있어서 이런 어떤 행태들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목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하. 자, 지금 그 한덕수 전 총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번째 출석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관료로서는 뭐 더 이상이 없을 정도의 스펙을 그렇죠. 쌓는 사람이잖아요. 총리를 근데 2번 하고. 이 사람이 계엄 국면에서 보여줬던 태도들은 지금 와서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뻔뻔스러워. 말년도 더 이상 보여줄 네.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추락을 하고 계시죠. 지금. 자, 어찌 됐건 그 계엄 선포문 뭐 자기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 있더라 네. 이 이야기가 이게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죠.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석열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는 이실직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이 달라진 걸까? 난 이럴 발언이 줄 달라진 알았어. 걸까? 왜냐하면 이 사람 뭐 전기 뱀장어라고 그랬나? 무슨 뱀장어라 그랬잖아요. 아주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간다고. 예. 이제 자기 살 길을 찾는데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의 기름장어. 기름장어. 전기가 전기를 낼 정도의 능력은 없어. 진짜 네. 아주 잘못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런데 자기 살 길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에요. 사실 그게 성공 방정식이었던 거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이 무엇일 것인가? 변호사 조력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또 그 상황을 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실토할 때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야. 그래야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모든 행동의 결과를 보자면 구속당하긴 싫다. 맞아요. 네. 예. 그걸로 그냥 귀결되는 것 같아요. 뭐 죄가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저는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와이프가 조력을 또 해줬겠죠. 조력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보 내가 사주 봤는데 다 불어 그냥. 거기도 그쪽이죠. 참. 예. 거기도 같은 그쪽이 과. 거의 세게 그쪽이기 때문에 그 이제는 오히려 뭐 불어야 김건희 산다. 씨보다 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여보 이제는 안 된다. 사주상에 다 불어야 그나마 형량이라도 낮추거나 예. 구속되지 않는 상태로가 있다. 여보 우리 삶을 얼마나 산다고 다 얘기해 이제. 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뭐 심경 변화 뭐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빼박 증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CCTV가 공개되고 이러는 그리고 것들.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자기 고향도 바뀌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서울이냐 그리고 전주냐. 그죠. 예. 진술 하나 바뀌는 거 정도는 뭐. 예.
그렇죠.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는 명언을 남겼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명언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나도 빵에 갑니다로 바꿔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겨레 취재 내용들 좀 보자면 계엄 선포문하고 별개로 이게 내란 특검이 그 대통령실 CCTV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일날 한덕수,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서로 뭐 문건 보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그 접견실에 있었던 사람들 한덕수, 이상민, 김용현, 조태열 등등등. 근데 이제 뭐 조태열 당시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조치사항 문건 받았다라는 걸 국회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뭐 최성목도 계속해서 뭐 저분 쪽지가 뭐 어떻게 내가 본 게 아니라 내 아랫사람 줬는데 뭐 나중에 봤더니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예비비 확보라는 문건이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덕수라는 인물은 단순히 계엄 선포문만 가지고 뭐 잠시 이야기한 게 다일까? 오히려 계엄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겠느냐. 일단은 그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게 뭐 한덕수 본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만 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당연히 그래 네. 보이죠. 네. 절차적 정당성을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것도 계엄법과 헌법에 다 요건이 있는 건데 일단 실체적인 요건은 없어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황은 예. 아니었으니까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부랴부랴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딱 정족수 11명을 불렀다는 그렇죠.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한덕수, 김용현 씨가 헌재에선가 이야기했어요. 2명한테 줬다라고 해요. 네. 문건을 계엄 문건을 하나 이상민 하나 한덕수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받았다.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미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헌재랑 국회에서 했었던 거고 그러면 무슨 역할이 있었을 것인가. 유인촌 장관이랑도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화체육부에서 관리하는 여러 시설들이 있으니까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다 폐쇄 조치를 하고 실제 한예종은 폐쇄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는 그냥 방조를 넘어서 주요 임무 종사자 내지는 공범인 거예요. 이 정도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면 당연히 주요 임무에 종사를 예. 한 네.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또 대통령까지 될 뻔했다는 거 그랬죠. 아닙니까?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대선 후보였죠. 예. 그 장면들이 연출된 것들 자체가 굉장히 다 사실은 네. 넌센스고 코미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떠도는 서문 중에 송미령 장관이 능력도 있었지만 당시 주요 증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단톡방을 만들거나 예. 오다 가다 보면 인사하고 친해지잖아요. 예. 그 뭔지 모르고 온 장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뭔데 그러게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데 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 회의석상에 그 그림 그렸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송미령 장관의 발언을 중심으로 그 상황을 증언으로. 확인했다라는 내용들도 지금 들려오고 있고, 뭐 특검 수사는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그 기존에 있었던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지금까지와의 태도와 다른 형태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한덕수는 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진실을 모두 얘기한다 하더라도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는 우리 모두 유추했지만 오늘에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예. 어제여서야 얘기하는 건데 한덕수는 끝나고 나서도 한한 담화를 발표했었죠. 한동훈 한덕수 그랬죠. 맞아요. 그 정권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둘이서 손잡고 나와서 우리가 잘할게 네. 얘기했던 그게 그날이죠. 그리고 예. 요 총리 담화 발표했을 때 최근에 나온 거지만 노상원이 빌드업한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아무 상관이 없고 김용원이 전체에서 나중에 김용현을 사면해 주면 윤석열은 정권 이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함께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걸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또 지연을 했습니다. 예. 시간을 지연하고 본인이 다시 탄핵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다 썼다. 네, 예. 내란 정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모든 걸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저희 그 뉴스다이브 방송 시간을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네. 저희가 3시 반부터 이제 쭉 1시간을 진행하는데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이제 뒤에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요. 뭐 도통 몇 마디 안 했는데 간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이제 일정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시방 남천동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아, 네. 오창석 땜빵인가요?라고 이제 댓글 달아주셨습니까? 저 땜빵이죠. 아니요 이제 저희가 네. 뭐 이렇게 한번 거래 트고 나면 안 놔줘요. 예, 저희 제작진들이 그 오창석 평론가 전화번호를 즐겨찾기 해놨습니다. 예. 수시로 전화 드릴 테니까. 어쩐지 불안한지 계속 연락 오더라고요. 네. 네.
꼭 전화를 안 받고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연락이 안 와. 어머. 왜냐면 제가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르는 아예. 전화는 요즘에 아예 안 받습니다. 사실은 그 네. 오창석 평론가한테 지금은 아침 시간이에요. 일반인들의 아침 시간.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네. 아직도 여기 베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야갑 기자국이 있습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예, 요 붓기 사라질 때쯤 사장 남천동 하거든요. 그래요.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고 예. 다음에 수시로 종종 예. 예, 누가 땜빵가 휴가 가신다고 하면은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요 뒤에 일정이 뉴스 하이킥, 네, 맞습니다. 앞차기, 네네. 예, 그리고 사장 남천동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 두 채널에서도 우리 오창석 평론가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예,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끔 뉴스다이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려고 했는데 구독자 곧 100만인데 내가 누굴 도와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저희는 그 구독자에 있어서의 욕심보다는 네. 동접에 대한 욕심이 아, 큽니다. 맞아요. 조금 더 가열차게 매불쇼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런 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 독과점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어느 순간 계속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요. 매불쇼. 아니, 우리가 모든 분야에 독과점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 유튜브에도 약간 스크린 쿼터 같은 거를 공정위가 개입해야겠네. 아니면 4시 되면 그냥 탁 끊어지게 만들 수 있는 자동으로 네. 중단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자리를 떠나면 네. 이 자리에 또 김한 기자가 올 거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창석 평론가 계속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